안녕하세요, 미러클입니다. 제가 경매 물건을 보다가 눈에 들어오는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용산구 원효로 4가에 위치한 대표 재건축 단지인 산호아파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아파트인데 재건축이 되고 새 아파트가 되면 그 가치는 말할 것도 없겠죠. 용산은 입지도 입지지만 각종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이죠. 국제업무지구부터 재건축, 재개발, 교통, 용산공원, 용산전비창 등 많은 호재들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용산을 강남과 더불어 꼭 얘기를 하죠. 그 용산 한강변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 개발 물건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살펴볼 경매 물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서울 대표적인 지역 용산에 위치한 산호아파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0 타경 1141번이고요. 건물 면적은 전용 26평이에요. 대지권은 약 14.45평이네요. 최초 감정가가 17억 5천만 원에 진행을 했는데 한번 유찰이 돼서 14억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매각물건 현황을 보면 77년식이니까 이제 50년이 다 돼가네요. 진짜 오래되긴 했네요. 12층 중에 1층이에요. 이 아파트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이 부분 때문이겠죠. 재건축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고 조합 설립 인가도 있습니다. 단지 정보를 보면 세대수는 554세대고 6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경매 물건은 방 4개, 화장실 1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0년이 다 되어가는 아파트다 보니까 구조는 어쩔 수 없죠. 현재보다는 미래를 생각한다면 나중에 이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됐을 때 생각하시면 것 같아요. 사진만 봐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숫자는 낮은데도 공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정도 연식이면 거주는 불편한 부분은 꽤 있겠죠. 문 색깔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산호아파트가 여기 있고 경매 물건이 B동이죠. 영상만 봐도 위치는 너무 좋네요. 해당 건물 층수가 1층이기 때문에 뷰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나중에 재건축이 된다면 또 다른 얘기죠. 지도로 보면 아파트 인근에 5호선이 있고 원효초, 성심, 여중, 여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5호선 마포역까지는 도보로 16분 정도 걸리니까 역하고는 약간 거리는 있어요. 워낙 핫한 곳이니까 위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시세를 알아볼게요. 매매 실거래는 21년도 7월달이 마지막이네요. 2년 가까이 거래가 없었는데 A동 10층 건물이 18억 5,50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전세는 23년 1월 1층이 3억 5,50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3억 7천도 2층이 거래가 됐네요. 최근 매매 실거래가 없다 보니까 인근 비슷한 단지의 시세를 같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럼 실거래도 확인했으니까 지금 매물이 얼마에 나와 있는지도 볼게요. 경매 물건과 동일한 B동이 23억에서 24억까지 나와 있는데 4층이고 조합원 지위 승계 물건도 23억에 나와 있네요. 다른 동 매물을 보면 1층이 19억에 가장 저렴하게 나와 있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현재 경매는 최저가 기준 14억이니까 무려 5억 싸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다면 대박인 거죠. 전세는 3개 확인이 되는데 3억 9천이에요. 전세가율이 20% 정도 되니까 갭 투자로 한다?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자, 이 아파트의 가장 큰 이슈는 재건축이죠.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산호아파트는 조합 설립 인가를 마쳤고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만간 진행은 되겠죠. 그게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단지예요. 그런데 현재 경매에 나와 있는 34평 기준, 그러니까 동일한 평수인 34평으로 분양을 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추가 분담금이 4억 8천입니다. 요즘 기사를 보면 이 과도한 분담금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가 14억의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추가 분담금 4억 8천을 내면 18억 8천만 원에 한강변에 위치한 신축 34평 용산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즘 강남 한강변에 위치한 고가의 아파트는 평당 1억을 넘는 아파트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34억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이 아파트를 약 20억이 안 되는 돈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클릭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물건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체크를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말소 기준 권리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경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요. 등기부 현황을 보면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고 그 밑에 있는 권리는 다 없어지죠. 그런데 임차인 현황을 보면 최 땡땡씨가 근저당보다 1년 먼저 전입을 했어요. 보통 이런 경우를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고 대항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분은 보증금이 미상이고 확정일자도 미상이에요. 배당 요구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진성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물어줘야겠죠. 만약에 저분이 정말 진성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보증금이 어느 정도 있을지 우리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되죠. 최악의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20년도 11월 달에 전입을 했으니까 20년도에는 전세가 3억에서 3억 5천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분이 전입한 시점에 만약에 진짜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3억 5천 이 정도로 계약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경매 신청 채권자, 즉 오호캐피탈 대부에서 임차인 보증금은 없다라는 확인서가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실행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 호수에 누가 살고 있는지, 살고 있다면 어떤 권리로 살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거든요. 대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즉 가족관계이거나 아주 저렴한 월세로 살고 있거나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시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이 부분이 안내가 돼 있어요. 두 번째,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재건축 아파트이고 조합 설립 인가가 닿기 때문에 만약 이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을 때 조합원 분양 대상자가 되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조정법에서는 투기과열 시군의 재건축 아파트의 양도 가능 시점을 조합 설립 이전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구간에도 양도할 수 있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소유자가 1세대 1주택인지, 해당 주택 10년 이상 소유를 했는지, 그리고 해당 주택 5년 이상 거주를 했는지, 이런 조건이 예외사항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당 구간 외에 양도할 수 있는 예외사항이 있다. 양도해준 A가 10년 이상 입주권을 보유, 5년 이상 거주를 했다면 A로부터 양도권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현재 소유자가 언제 취득을 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조금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아쉽게 이 아파트를 2015년에 취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10년이 안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최저가가 현재 시세보다 5억 정도 싸게 하지만, 그리고 미래 가치도 엄청나지만 조합원 분양 대상자가 되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의 별점으로 이런 부분이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이 사건 소유자는 조합의 조합원이나 지위를 승계 취득하는지 여부에 대한 거는 해당 자료 없음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사건 정리를 해볼게요. 한강변 용산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이고 현재 평수와 동일한 평수로 재건축 진행 시에 분담금이 4억 8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이 있지만 매각 물건 명세서상 경매 채권자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은 없다는 확인서가 제출이 됐다고 해요. 조합원과 분양 대상자는 되지는 못한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물건은 현장 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줄 정리해 볼게요. 너무 좋기는 한데 조합원 분양 대상자가 안 된다면 잘 고민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리스크 없는 안전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